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제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제하도급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경우에 해야 할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두 번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제하도급 공사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합법은 아니다 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용근로자 세무신고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 신고는 제하도급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할 세무신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인데, 사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제하도급 공사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공단에 물어보게 되면 제하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에서 노인대장을 받아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제하도급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하청에다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요청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는 신고가 바로 제하도급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의 토대가 되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제하도급사 본사로 되어 있든 하도급사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가 되어 있든 실업급여 일수를 채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제하도급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무월 기준 1월 15일까지 신고이며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과태료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입니다. 첫 번째에서 보신 것처럼 일용근로자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 세무신고한 곳에서 건강연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하도급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근로이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라면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물론 근무월 기준 1월 5일까지 하셔도 되고 근무월 기준 1월 15일까지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경정신고라 부르고 15일까지 신고는 정기신고라고 부르는데 정산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 하지만 결과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